출퇴근하시는 직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또 이주에 있는 많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 내포 신도시 초기 이주민으로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으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어린이집이나 우리 자체 급식이나 여러 가지 부대 시설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불편을 다 해소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도지사로서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토론방에도 나와 있었던 어린이집 문제라거나 기타 여러 가지 그 불편함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휘부에서도 대응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 불편함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함께 좀 인내해 주시고 우리 함께 힘을 좀 내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휘부에서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복지와 일상적인 근무 여건에 대해서 늘 좀 다시 한번 더 챙겨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간부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지난해 의회에서 심의된 이전 수당에 대해서도 행안부와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법규나 어떤 제도의 문제는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것이 법규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좀 도지사가 정치적 부담을 지고서라도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저는 예산 집행의 길을 해당 부서에 저는 강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방식으로 선심성으로 직원들 복지나 지원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는 걱정을 하시는 건데, 우리는 워낙 또 특별한 도청 이전 사업에 대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고, 이에 따라서 도청 이전의 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집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각종 수당의 문제 속에서도 불이익을 좀 받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특별히 편성을 해서 이주 수당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했을 때 도민 여러분들이 참 그건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행안부에서 조금 방침과 우리 도와 다르더라도 우리 도가 이 문제는 좀 세종시에서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좀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게 되면 도지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도가 좀 같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중에 몇 가지 사업 중에서 여러분들께 꼭 좀 보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첫 번째로는 지난 2월 25일 날 풀의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그 관련 부서에 우리 이상영 과장님과 김찬배 사무관께서 아주 열심히 고생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동네 자치가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은 읍면동이 마지막 단위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그 이하 단위에는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이 없습니다. 이통 반장님이 계시지만 행정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단위에 있는 주민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치권을 행사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주민들이 자율과 자치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읍면동 단위 이하의 단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동네 자치 단위를 만들 것이냐. 현재 대한민국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제도적 규율을 두고 있습니다만, 제도적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뭐 하는 조직입니까? 라고 말하면 주민자치위원들께서는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읍면동장님들 그냥 도우미 조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엄격한 규정은 정말로 주민자치조직입니다. 그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문제를 같이 상의하는 단위입니다. 이 단위 내에서 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하자, 농촌 지역이면 농촌 쓰레기 폐비닐을 이렇게 처리하자,
우리 동네 좀 이쁘게 가꾸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 그 이야기를 받아서 행정에 도와드린다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활 쓰레기는 이렇게 처리해 주세요, 생활 쓰레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장려금도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 운영하기가, 대한민국의 생산성이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잘 안 열립니다.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 조직이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경제민주화나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대한 보호 같은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소비자 형태로서 얼마나 자율적 자치 결의를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 몇 개 만들었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무가 제대로 서려면 실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처럼 국가가 제대로 서려면 이 주민자치 조직이 잘 서야만 행정도 효율이 만들어지고 국가의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형 자치분권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으로서 저는 지역 내의 풀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를 잘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면, 주민자치위원회 몇 개까지를 구성해서 몇 개까지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성과적인 목표를 우선 내버리면 우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관변단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율적 어떤 리듬과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김천배 계장님과 이상영 과장께서 주목하신 것은 우선 지도자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토론하고 학습하는 시간을 우선 갖자는 취지에서 풀의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을 해서 205개 읍면 지역의 공무원과 지역 리더들 640분과 1차 학습 토론회를 조직한 것입니다. 저는 매우 주목할 도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활동이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 발전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저는 16개 시도 17개 광역단체의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또한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올해 전국 5개 권역을 다니면서 지방자치가 좋은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국민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국을 지금 순회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행사로서 부산의 허남식 시장님과 함께 지난 2월 7일 날 부산시청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 1차 토론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를 우선 드리는 내용인데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면은 뭔가 부족해 보이고 중앙정부가 해야만 뭔가 이렇게 믿음직해 보이는 이 잘못된 선입견에 대해서 저는 꼭 깨고 싶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정부는 시군이고 시도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가장 신뢰있고 믿음직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과제에 대해서 더욱더 국민과 함께 여론을 환기시키는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15일 날은 이 자리에서 섬농혁신 전지대회를 했습니다. 크게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역 순환식품 체계 구축,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역 리더 육성, 동농교류 활성화 등 5가지 큰 방향에 대해서 우리 농업 지도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전진대회를 진행했고, 지난 1년 반 동안에 우리의 논의를 축약해서 우리 지도자분들과 함께 그런 방향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대회였습니다. 저로서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우리가 함께 농업, 농어촌, 농어민의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된다라고 하는 이 기본 우리의 그 도정 방침에 대해서 우리 도청 직원 여러분 함께 힘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 농어촌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FTA나 무역 개방을 통해서 설령 잘 살고 국가의 총 생산이 늘어나더라도 그것은 더욱더 큰 양극화로만 치달을 겁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농업,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정에 힘을 좀 펴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좀 펴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2월 18일 날에는 도민과의 약속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어떠한 조직 규율과 내부의 인사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연공서열을 대체할 만한 합리적 대안 제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리적 대안 제도로서는 기존에 우리가 이미 법제화되어 있는 성과계약제와 근무성적 평정 제도만 명실상부하게 잘 운영되어도 연공서열에 따른 우리 내부의 불만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된다고 다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명실상부하게 성과계약제나 근무성적 평정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의 문제입니다. 이랬을 때 성과 목표를 계약을 함에 있어서 간부들은 계약을 함에 있어서 그 계약을 자기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양 부지사님부터 우선 우리 스스로 한번 자기 정합시다. 도지사 당신은 뭐 할 건데 올해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저 스스로도 내걸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목표를 분명하게 서로 합시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문제가 이 행정일이라는 것이 일반 기업처럼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 기준들을 서로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이런 정도 수준 했으면, 예를 들면 수학을 40점 맞았던 사람이 60점만 목표를 하더라도 그것은 평가는 100점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대로 된다면. 그러면 그 성과의 목표와 평가의 틀들을 좀 서로 간에 합의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노력에 대해서 조직이 정당하게 평가를 해준다라고 하는 신뢰가 조직에게 생긴다면, 그러한 신뢰를 조직으로부터 자기가 가질 수 있다면 우리 조직은 좋은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과계약제나 근무성적 평정 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좀 서로 노력해 봅시다. 이런 말씀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에는 상상산업단지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시켰습니다. 지역에 있어서의 기업 투자 유치가 지역의 총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내에 있어서의 투자가 좀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산업투자의 문제가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나마 고용되어진 그 일자리가 지역 주민으로 정착되고 있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산업 분야를 투자를 유치할 것이냐, 지역의 일자리의 승수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투자를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끌어들이는 투자와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어떻게 하면 지역에 주민화시킬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상생산업단지에 대한 도의 고민이 출발했습니다. 이것에 관한 도의 이런 상생산업단지 추진 전략이 소기의 목표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저는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3월에 2월 25일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제 본격적인 박근혜 정부의 출발을 하는 달입니다. 이 박근혜 정부의 본격 출범과 함께 도정이 함께 잘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 운영 집회에 도정의 주요한 관심사가 잘 반영되어서 박근혜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고 도정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활동을 우리가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보령 울진간의 동서도로에서부터 우리 내포 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서해안 유류피해와
우리의 기후위기문화권, 내포문화권, 백제문화권, 그리고 서해안 해양관광벨트 사업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의 주요한 현안들은 대한민국의 성공을 바라는 박근혜 정부가 꼭 주목을 해야만 되는 사업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 충남 도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앙부처하고의 주요한 업무 관련되어서 우리 도정의 주요한 목표들이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국정지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도의회 임시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입안을 했을 때, 어떤 정책과 행정에 입안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분을 가장 신경 씁니까? 예전에 간부님하고 권선필 교수님인가 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약식 조사를 해보니 도지사도 쪽지를 그대로 받고 우리 실국장님도 쪽지를 그대로 받아서 당신이 이 정책을 펴는데 가장 신경을 쓰는 순서대로 한번 써보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간부님들은 대부분 지휘부의 방침, 정책 관련된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내부적인 소통 이런 방식으로 중요한 의사 순서를 이렇게 냈어요. 근데 도지사 저는 어떻게 했었느냐면요, 도민의 여론, 의회를 이 정책이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과 관련된 재정은 준비됐는지, 이 순서대로 저는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각자 처있는 처지마다 고민하는 순서가 다르구나 싶어요. 아마 서로 간에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하지만 지휘부 입장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도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이 도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하면 동의를 받을 것인가가 큰 고민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꼭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민은 우리가 여론이라는 의미로서도 늘 소통을 해야 되지만 그 도민을 대표하는 지금 법제의 대의 기관은 도의회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는 현실의 법과 제도상에서 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는 늘 의회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휘부로부터 결재를 받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그 정책의 입안의 가장 핵심은, 왜냐하면 그 결재를 하는 사람이 그 순서로 고민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결재를 받으려 한다면 그 지휘부가 어떤 방식으로 고민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근데 저의 이러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여론이라고 하는 이 파도의 너울과 끊임없는 정치적인 이 너울 속에서 행정을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고민으로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민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옛날 같으면은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러니까 국회도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만 결재해버리면 무조건 다 통과되니까 행정에서 여론과 의회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었죠. 그러나 앞으로 가면 갈수록 행정부의 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와 여론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고민을 같이 하실 때라야만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직원 여러분, 제 이상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 스님의 주례사 그리고 신부 수업 등 우리한테 여러 가지 좋은 말씀으로 익히 우리가 낯익은 법륜 스님을 모시고 좋은 말씀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경청해 주시고 3월 한 달 여러분들 다 같이 힘내서 힘차게 3월 한 달 도정을 이끌어 봅시다. 감사합니다.